먼저 수업 진행하기 전에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 그림. 사람이 큰 원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반복되는 일상에 무기력하신가요?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가요? 계속 똑같은 원을 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입체적으로 보니 어떠신가요? 조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취준생을 위한 20일 완성 왕초보 창업하기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10분 재미있는 창업 세법으로 여러분들을 알려드릴 실무인 달인 박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15장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 시작하려면 연금소득이 어떤 건지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연금소득이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이 국민연금, 또 공무원, 교사 등등 이 공무원 연금, 연금저축에 의한 연금 수령,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과세 이연하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만기 또는 폐업으로 인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는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로, 또 연금저축의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연금소득의 계산 방법은요. 총 연금액에서 비과세는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공제를 포함해 주는데요. 근로소득 공제와 같이 나라에서 정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공제액이라고 나와 있죠. 이 테이블 위에서 계산이 된 금액이 포함이 되고 그 금액이 연금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연간 한도액이 있는데요. 연간 한도액은 900만 원입니다. 이 회복연금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민연금인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소득기숙자, 원천납세 의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간이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공제를 하고 관청에 납부를 하는 거죠. 연금소득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원천징수를 한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1년 동안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예를 들어 지급을 받으면서 1년간 원천 징수를 한 금액이 매월 5만 원씩 60만 원이 있다. 이러면은 그 급여소득과 같이 이 계산 순서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최종 결정 세액에서 주간에 납부한 이 60만 원 기납부 세액을 차감을 해주게 되면은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것이죠.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제가 계산을 하지만 이 공적연금, 연금액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에 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말정산한 내용을 신고 때 반영을 해주는 거죠. 이 연금에는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사적연금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공적연금의 구조를 잠깐 볼 건데요. 이 연금은 납입 단계가 있고 그 납입한 금액을 관리하는 기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아니면 교사들 같은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겠죠. 거기서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인출 단계가 되는데요. 이 돈을 인출할 때 과세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 납입할 때 그 소득공제를 했다 하면은 이 인출 단계에서 똑같이 과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공제를 납입 단계에서 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 인출 단계에서도 과세를 하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인데요. 이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 종합소득 공제 이 부분에서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공적연금은요.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이 산출세, 즉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 표준의 기본 세율을 곱한 바로 세금이 납부할 세금에서 다이렉트로
세액 감면을 해주는 공제가 바로 사적연금,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소득공제로 하감을 해주고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하감을 해준다는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럼 사적연금에는 어떤 게 있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사기관, 금융회사와 체결된 그런 곳에서 이제 계좌를 개설하고 연금저축을 하는 거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개설을 한다던가,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를 개설을 하거나, 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 계좌에 돌입하는 형태로 이 퇴직연금을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세액공제, 감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계산이 돼서 세액공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한도 금액이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불이백과 이제 한도 400만 원 중 적은 금액. 그리고 만약에 퇴직연금 계좌도 같이 가입되어 있다. 그럼 두 가지를 더해서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이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맥시멈이고, 이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비교를 해서 이 A, 이 400만 원과 연금저축에서의 400만 원과 퇴직연금 계좌에서의 B 금액을 한도로 정해서 내가 납입한 이 보험료, 연금저축 계좌와 또 퇴직연금 계좌 비교를 한 후 작은 금액으로 이제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대상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금액이 1억을 초과하거나 또는 총 급여 근로자 중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간 계산식이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연금저축은 300만 원까지,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는 400만 원, 또는 그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한 납입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틀리죠. 1억 1 초과거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금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곳에서는 400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 종합소득이나 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 원 줄어든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가 400만 원에서 그 납입한 액을 비교해서 한도액을 측정한다. 라는 점이 틀리다는 거 숙지해 주시고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요. 일시로 받을 때는 이 퇴직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퇴직금을 연금계좌, 퇴직연금 계좌로 또는 IRP 계좌로 넣었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불입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IRP 계좌로 넣었을 퇴직금 자체를 넣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납입 단계에서 우리는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좌 세액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만약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 소득이 발생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연금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과세가 되는 거죠. 퇴직연금 계좌로 불입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세가 과세 이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 이 연금 계좌로 불입한 이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 소득으로, 연금 외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퇴직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나뉘어집니다.